강의 순서는요, 이렇게 총 6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달에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건데요. 거기서 이제 좀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도 있으니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요 경제 일정과 코인 호재 일정 체크. 제가 코인을 하려면은 주요 경제 일정하고 코인 호재 일정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9시 반만 되면 비트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게 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비트가 빅쇼트가 나오거나 빅롱이 나오는 이유가 이 경제 일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음, 최근에, 네, 며칠 전이죠. 비트 빅쇼트가 나왔어요. 거의 하루에 한 8%, 10%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헝다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건설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테더가 좀 많이, 이 헝다 업체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테더 하면 또 코인이랑 연관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 시장 경제가 많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거의 코로나급으로. 그래서 이 헝다 파산 신청 때문에 비트가 완전 폭락을 했었어, 폭락. 근데 파산 신청 부인을 했죠, 헝다가. 자,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헝다 그룹 측이 보도들을 부인하며 해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강세장이 있기 전에 항상 이렇게 폭락이 있고 나서 상승, 폭락 이후 상승, 폭락 이후 상승. 자, 본인들 비디오 확인해 주세요. 지금 비디오 켜신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상승, 폭락을 했다가 상승, 폭락을 했다가 상승. 항상 이런 개미 털기 이후에 항상 올리더라고요. 역대급 롱 포지션을 청산시킨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런 패턴이 항상 있어 왔어서, 음, 뭐, 장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흔들리지 말고 꼭 끝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가 곧 승인이 나냐 마냐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승인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랙록이라는 미국의 자산운용사는 경단위를 굴리는 엄청난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ETF를. 그래서 미국에서도 승인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 승인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 뭐 유럽 쪽에서는 이미 승인이 난 것 같은데, 뭐 유럽이 시장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더리움 ETF를 지금 신청을 해놨고, 또 24년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그래서 이런 반감기 때마다 이따가 반감기 상승, 반감기 상승, 반감기 상승. 이때가 지금 반감기 이제 곧 오거든요. 24년 4월이. 이미 패턴이 다 이게 프랙탈이라고 하냐, 프랙탈? 과거에 어떤 방향을 보였는지 그런 걸 보고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참으시면은 요것만 참으시면 항상 이런 하락 이후에 상승,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경제 일정이 좀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그 한 주의 경제 일정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경제 일정, 비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이랑 별표를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날 그런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 날에는 그냥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초보자분들은 네, 추천드리고요. 네이버에서 FOC 유니온 치시고요. 그다음에 제 매매일지 항상 이게 올리거든요. 제가 수익 본
이력들, 그 매매일지에서 제가 어떤 차트를 보고 어떤 수익을 받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들 여기 다 모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호재 일정, 코인 호재 일정, 주요 경제 일정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거 제 블로그 즐겨찾기 해가지고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일정은 다른 나라 뭐 캐나다, 인도, 중국 이런 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시장은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의 CPI, PCE, PPI,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FOMC 위원 연설 이 다섯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거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드릴 거지만 내가 혼자 보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PI, PCE, PPI 이 세 개만 체크를 하셔도 9시 반, 썸머 타임 때는 10시 반인데 보통 9시 반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의를 하시고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전문가 소리 들어요. 네, 낙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회의. 이 FOMC 회의가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 인하를 할 것인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FOMC 회의가. 지금 8월 달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고요. 9월 달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월 21일. 그때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만약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겠죠. 금리가 낮아져야 비트코인에 좋은 거니까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다 국채로 몰려요. 미국 국채, 10년물, 뭐 5년물, 3년물 이런 국채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굳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금리가 높아서 국채에만 넣어놔도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다 국채로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국채 수익률이 엄청난 거 아시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비트코인에 유리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시킬지 인하를 시킬지 값도 오르겠죠. 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여기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 회사거든요. 그래픽 카드 회사 이제 실적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호재예요. 뭐큰 영향은 없겠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4일에서 26일 잭슨홀 미팅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잭슨홀 미팅이 뭐냐면 이제 뭐 이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도시 이름에서 이제 그 연주는 의원들이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올릴 것이냐.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잭슨홀 미팅. 3일 동안 하는데 아마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변동이 조금 심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비트가 오를 것이고 아직 금리를 낮출 때는 아니다. 뭐 동결하거나 인상을 할 때다. 스마일님 낙서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PPI, CPI 뭐 이런 일정은 없는데 잭슨홀 미팅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발언에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시장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일정은 다음 주는 네. 오늘이 오늘 20일이죠. 21일부터 이제 호재 일정을 정리해놨는데요. 이게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항상 이게 코인 호재 일정을 챙긴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호재는 이제 메인넷, 에어드랍 이런 게 이제 시세 분출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런 칠리즈, 펜토큰 출시 이런 건 사실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불장일 때는 이런 것마저도 시세 상승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발표만 하면은 트위터로 발표만 하면은 막 시세 오르고 그러거든요. 불장 때는.
근데 지금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이제 아발란체 1.1억 달러 상당 아발란체가 언락이 된다고 합니다. 언락이 뭐냐면 이제 물량이 풀린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약속한 날짜에 물량을 언제 풀겠다, 언제 풀겠다, 언제 풀겠다 이렇게 로드맵이 있어요. 그 로드맵에 의해서 풀리는 거라서 이제 8월 26일 날 유통량의 2.77%인 언락 예정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발란체가 시중에 풀리면은 당연히 매도 압력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26일 날 아발란체가 물량이 풀리니 좀 숏을 노려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비트가 빠지면은 더 많이 빠질 애입니다. 아발란체가. 근데 이제 비트가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하면은 그렇게 많은 하락이 있지는 않을 거지만 알고 계시고 시장을 참여하는 거랑 모르고 시장을 참여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죠. 그리고 이제 22일 날 바이낸스에서 세럼, YFII, 그다음에 솜이라는 코인이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네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8일 날 클레이튼이 테스트넷. 이 테스트넷이 뭐냐면 메인넷을 위한 테스트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큰 호재는 아니에요. 메인넷을 위한 뭐 시작 단계다. 뭐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9일 날 미국에서 증권 이슈가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들 뭐 엑시 인피니티, 폴리곤, 솔라나,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애들이 지금 SEC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이에요. 미국에서만. 미국에서만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인데 이게 장이 진짜 안 좋을 때는 이런 걸로도 폭락이 기도 해요. 근데 뭐 장이 좋으면 이런 거는 뭐 영향이 없는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미국의 거래소, 뭐 큰 거래소는 아니에요. 코인베이스 급은 아닌데 이제 비트 스탬프라고 해서 미국 거래소인데 그래도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 거래 중지가 된다는 건 약간 의미가 있다. SEC 증권에 의해서 거래가 중단이 된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본 차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저번 주 매매했던 거 이제 브리핑을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중강의 할 때. 최근, 최근에 잡았던 종목들이거든요. 베이크. 네. 베이크 다들 아시죠? 베이크 쌌던 거. 쌌는데 또 이렇게 내렸던 거. 그래서 이격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여기가 바이낸스 시세, 원보 차트죠? 내려간다. 언제? S가 뜨고 나서. 이때 비트도 S 시그널을 했어요. 해당 종목 시그널 S. 펀딩비가 양호했습니다. 펀딩비가 마이너스 0.001이더라고요. 이런, 원래 이런 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펀딩비가 막 마이너스 2.5 막 이러는데 이거는 왜 0.001이지?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그냥. S 시그널에, 비트 S 시그널에 이격도 좋고, 펀딩비 양호하고, 체크, 체크, 체크. 바로 수익. 이렇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RUN이. 스마일리, 이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스크린샷은 좀 나중에 찍어주세요. 지금 낙서가 되니까. 지금 RUN이가 무빙이 되게 좋아요. 비트가 폭락을 하는데도 혼자서 오르고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빠지는 코인인데, 그것도 똑같이 바이낸스 시세 원보 차트 빠질 것이다. 어디로, 가격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1.6에서 1.5 사이까지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런 코인들이 오르면 펀딩비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펀딩비가 이상할 때는 진입하지 않고 정산 시간 이후에 펀딩비가 2.5에서
1.9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9까지 빠질 때까지.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비트 S 시그널에 RUN이 저것도 이제 S가 뜬 걸 보고 펀딩비 이상할 땐 들어가지 않고 펀딩비가 정상화 됐을 때 정산 시간 이후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 BLG. BLG도 엄청 지금 오르는데 이것도 왜 오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바이낸스 관련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BLG 같은 경우에는 펀딩비 정산 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어요. 펀딩비는 계속 은펀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세가 계속 오르거나 숏 포지션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이렇게 정산 시간으로 숏 포지션을 조금 분산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펀딩비라는 게 거래소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펀딩비가 정산 시간이 4시간이면은 차라리 숏 포지션을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다른 종목을 노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BLG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펀딩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고 펀딩비 뜯기고 이러면 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막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뭐 저는 수익 보고 나왔지만 지금 시세 보니까 거의 1.09 이런 시세를 갖고 있네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제 원버 차트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시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시세의 위치가 여기 맨 윗칸, 맨 아래 칸 위치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파란 선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버 차트 보는 법은 정말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 선물 거래가 어려운 거예요. 선물 시장이 어려운 거고. 원버 차트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 시세 빨간 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위에 있으면은 숏 포지션을 고려를 할 수 있고 맨 아래에 있으면은 롱 포지션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이낸스 시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롱 포지션 들어간 사람이랑 요 맨 아래 칸에서 롱 포지션 들어간 사람이랑 누가 더 마음이 여유로울까요? 당연히 이쪽에서 들어간 사람이 여유롭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시세를.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애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서로 시세와 원보 차트, 원보 지수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색깔 다른 종목. 근데 색깔이 다른데 이 점수 차이가 50점 이상이면은 즉시 들어가셔도 돼요. 즉시. 이 색깔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뭐 5점, 10점 차이만 난다. 그래도 그 종목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째려봐야 되는 종목이 되기도 하고요. 이 점수가 50점 이상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바로 즉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이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점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색깔 다른 종목만 항상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타야 될지 모를 때 매 시간 1분, 2분이면 다 보거든요. 이 1분, 2분도 귀찮으시면은 차트 보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 종일 24시간 잠 안 자고 차트를 보는데 원모 차트를 쓰시면서 되게 편하게 쓰시면서 이 매 시간 1, 2분 보는 것도 귀찮으시다면은 선물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쭉쭉쭉 내리면서 색깔이 다른 애들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 다른 애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반등을 했네 점수가 그러면 곧 오르겠지. 시세는 더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타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막 다짜고짜 가서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것도 1, 2분이면 되거든요. 매 시간 1, 2분. 그러니까 매 시간 1, 2분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종목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거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다 핑계예요. 안 보니까 그래요. 진짜 차트 리스트들은 24시간, 48시간 잠 안 자고 차트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고. 근데도 돈을 잃는 게 선물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선물 시장이. 자, 이거 보고 들어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RSI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L까지 뜨면은 완전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L까지 뜨면은. 근데 지금 RSI가 과매도 구간이죠. 사람들이 다 많이 파는 구간에 나는 샀다. 사람들이 다 파니까 시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이 초록색이 깊게 파인다는 건.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는 거죠. 롱으로. 사람들이 팔 때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 때 팔아야 되고, 원래 시장은 반대로 가야 돼요. 대중들이랑. 자, 이것도 같은 상단 6.4 패턴입니다. 만약에 이제 하단에 6.4가 뜨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상단에 6.4가 뜨는 걸 보셨다면은, 그거는 좀 공격적으로 가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단에 6.4가 뜬 거면은 좀 확률이 높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단에 뜬 6.4는 보시면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상단 6.4 뜨면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지 내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니온이 뭐 상단 6.4 괜찮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는 거 못 버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못 버텨요. 여기서 다시 오를 건데 여기서 타가지고 여기 좀 또 떨어지면은 여기 지지선인데 여기서 손절해버리고 안 맞네. 근데 또 올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경험 중요합니다. 자, 진입의 근거는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그게 내 진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원보 차트 하나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원보 차트 체크하고 음봉 이후 작은 캔들로 횡보를 확인했어요. 쭉 빠지고 여기서 지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긴 장대 음봉 이후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상단 6.4, 상단 6.4, 상단 6.4 확인 체크. 아리스 L 시그널 체크. 비트코인 L 시그널 체크.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딱 4개 맞죠?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베팅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내 진짜 관점이다. 원모 차트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요. 원모 차트는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이렇게 돼서 다 100%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최소 3개에서 4개의 진입 근거를 가지고 포지션을 진행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좋은 예시 차트. 예, 과매도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한다. L 시그널이 떴어요. 이거는 반대 쇼 포지션. 이 과매수 구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구간. 근데 원버 차트는 떨어진다고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색깔 다른 애들. 90점 차이 나는 애들. 이런, 이런 색깔 다른 애들 가면은 이런 차트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깔 다른 애들만 노려도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116점이 차이 나는 시세는 오르는데 점수는 빠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빠르냐면요. 이거는 이제 시세잖아요. 바이낸스 시세. 여기 뒤에 세력선 있고 여기까지는 오를 것이다. 근데 세력은 이미 내렸다. 개미들이 올렸다. 곧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색깔 다른 애들만 노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시장가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2차 매수. 좀 더 위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개미들이 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미 세력들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분할 하면은 탁 찍고 내려가는 그런 경험도 하실 거예요. 너무 몰빵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좀 된 차트인데, 이제 메탈이 무지성으로 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펀딩비가 이상할 때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냥 마이너스 2.5 펀딩비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6.4가 뜨더라도. 6.4가 뜨더라도 마이너스 2.5%짜리 펀딩비면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펀딩비가 빠지는 걸 보고, X 시그널 보고, 6.4인 거 확인하고, 마지막 빔을 쐈는지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빔 체크, 마지막 빔, 이게 마지막 불꽃이거든요. 마지막 빔 체크하고, S 시그널 체크하고, 6.4 체크하고, 펀딩비가 2.5에서 적어도 1.9까지는 빠지는 걸 확인하고, 여기는 절대 못 잡아요. 어차피 우리는 미리 걸어놓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6.4라고 주구장창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 정도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이게 딱 쭉 올라가서 빠지는 와중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빠졌어요, 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고, 체크를 하셔라. 체크. 6.4라고 해서 그냥 숏포지션 들어갔다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냥. 6.4 체크했는데 펀딩비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들어가야 돼요. 6.4 체크했고, S 시그널 체크했고, 비트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펀딩비가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원보 차트. 최소한 시세의 맨 윗칸, 맨 아래 칸일 때 노려보자. 어중간한 애들은 노려보지 말자.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은. 들어갈 건 많다. 그 다음에 RSI 시그널과 원보 차트가 동일한 체크하자. L 떴으면은 파란색 선이 반등을 하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원보 차트 업데이트 시간은 매 시간 정강에서 10분 이내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뒤늦게 한 38분, 45분 애매한 시간대에 차트 보고 진입을 한다는 건 이미 끝난 차트를 가지고 진입을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에 들어가실 바에는 좀 기다렸다가 원버 차트가 업데이트 된 이후에 싱싱한 차트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된다. 그다음에 메탈이나 리나 같이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량은 좀 이따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쏘는 코인들은 빔이 나올 때까지 숏 포지션 절대 보면 안 됨. 빔 이후 RSI S 6.4 조합 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본인의 진입 근거는 최소 3개 이상은 만들자. 펀딩비와 거래량. 아까 펀딩비 말씀드렸는데 이 펀딩비는 뭐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이거는 이제 남은 시간이고요. 이 2시간 이후에 10배 잡은 사람들의 돈 25%를 빼가기 되는 거예요. 2.5 곱하기 10, 10배, 내 레버리지 10, 20배는 50%. 소포지션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2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돈을 빼가겠습니다. 숏포지션에 레버리지 곱하기 20배 잡으신 분들은 담보금 50% 빼가겠습니다. 10배 잡으신 분들은 담보금 25% 빼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펀딩비가 이런 펀딩비면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뜯겨요. 세력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쫓아보면.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이 종목마다 맥스 수치가 달라요. 맥스 수치가 0.75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2.5인 것도 있는데, 저는 최대 마이너스 5까지 봤어요. 언제 봤냐면 루나 때. 루나 때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숏만 잡았거든요. 루나 폭락할 때. 그때 펀딩비가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10까지 나온 거 제가 봤습니다. 마이너스 10이면, 10 맞나? 아무튼,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아무튼, 숏 포지션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이런 이상 펀딩비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잡더라도 정산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잡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1초, 1초 남았을 때 딱 정리하면은 펀딩비 안 떼요. 1초. 1초라도 남으면 펀딩비를 안 떼요. 근데 1초 남았을 때 딱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럼 1초 만에 펀딩비가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롱 포지션을 쏩니다. 이렇게 위로. 왜냐면 숏 포지션들 손절 못하게 하려고. 몰타게 하려고. 그래서 일단 펀딩비가 이상하면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거래량. 거래량은 저희 이제 보시면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1M,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13억, 10M은 130억, 100M은 1300억, 1B는 1조 3천억.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B 이상이. 지금 BLG, 뭐, RUN이 이런 애들 보면 다 1B, 1.6B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1B에다가 펀딩비가 마이너스 2.5다. 그러면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보통 1.6B, 1.5B, 그다음에 마이너스 펀딩비 2.5 이런 애들이 6.4 잘 떠요. 왜냐면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원보 차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6.4 좋다고 하니까 6.4 그냥 6.4만 하는데 펀딩비도 모르는 상태로 6.4를 잡으니까 항상 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잡지 마세요. 6.4라도. 그리고 이걸 쉽게 이해를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 종목에 한 명이 들어가 있다. 시장 참여자가 한 명이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장 참여자가 10명이 있다. 그다음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10,00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참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변동성이 크겠죠. 당연히. 한 명이 있으면 가격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있으면 가격 변동이 이렇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명이 있으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으면 변동이 엄청 크겠죠. 그다음에 10,000명이 있으면 더 크겠죠.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거래량이. 그래서 단타를 치겠다 하면은 이런 거래량을 들어가면은 내가 긁은 호가창 이후로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제 매집을 하는 개념으로는 이런 거래량이 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BLG 이런 애들이 이런 거래량일 때 매집을 했으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받겠죠. 그러니까 내 투자 스타일이 스윙이냐 단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거래량을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거래량 요약. 나중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지지와 저항. 여러 보조지표들이 많아요.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지지와 저항만 봅니다. 원보 차트. 자, 지지선 매매법. 최소한의 2번 지지를 받은 금액을 찾아본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반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서 지지를 했다. 그럼 다음에도 여기서 지지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세 번의 지지를 받았다면 확률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를 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았죠, 지지를. 그럼 여기가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일봉, 3일봉, 주봉 이렇게 있잖아요.
5분봉부터 쭉쭉쭉 내려가면서 신뢰도가 점점 더 커집니다. 5분봉이 신뢰도가 가장 낮아요. 15분봉부터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차트 5분, 15분, 1시간.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는 당연히 일봉이겠죠. 일봉. 그래서 저는 3일봉까지 봐요. 쏘는 애들이 보통 3일봉 저항까지는 가더라고요. 요새 잡코인들이. 자, 예시 차트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때 이때 들어가니까 자꾸 물리는 거예요. 이 지지선에만 걸어놔도 기다려도 되는데 이때 들어가니까 항상 물리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니까 항상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목을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 지지선에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2, 3일 안에 사실 거예요, 분명.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항상 기다리는 자가 못 기다리는 자의 돈을 가져가는 게 선물 시장, 코인 시장이거든요. 기다리세요. 이 지지선에. 그리고 이런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 지지와 저항. 저항이 지지가 되고 지지가 저항이 됩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저항 받았잖아요. 여기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 차트는 일봉입니다. 일봉. 이게 차트 예시예요. 이거 무슨 어떤 종목인지도 몰라요, 전. 저항선. 최소한의 2번 이상 일정한 가격에서 저항을 받았는지 찾아본다. 2번 이상이에요. 최소한. 그래야 확인을 하는 거니까, 저항선을. 자, 저항선. 내가 만약에 숏 포지션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걸어놓든, 이 캔들, 몸통 끝에서 걸어놓든, 항상 이런 저항선에서 들어가야 돼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지지와 저항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해요. 왜냐면 캔들로 지지와 저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 캔들을 조작을 못 합니다. 근데 막 추세선이니, 뭐 볼린저 밴드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 많잖아요. 내가 아는 보조지표들은 세력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역이용합니다, 오히려. 뭐 볼린저 밴드 하단이니까 무조건 거기가 바닥이다? 그럼 그 세력들이 그 바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거나 롱 포지션 들어오면 세력들이 더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만 봐도 돈 법니다. 물론 원보 차트랑 같이 보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뭐 보조 지표도 참고는 하겠지만 이 지지와 저항이 가장 조작이 없는 깨끗한 보조 지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포지션 잡은 걸 보시면은 이 가운데 버튼 누르시고 라스트로 하셔야지 이 바이낸스 가격에 팔립니다. 마크는 어, 해외 거래소 통틀어서 평균 가격에 의해서 팔리는 거고요. 이 라스트는 바이낸스 가격에 의해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놨는데 뭐 안 팔리는 경우가 있고 안 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마크로 해놔서 안 사지거나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라스트로 해 놓으셔야 그 거래소 기준으로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걸어놓을 때는 라스트 해놓고 리밋, 그래서 퍼센테이지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리밋이 지정가예요, 지정가. 이 마켓은 시장가고. 네, 스탑로스 활용법. 테이크 프로핏이 익절가 지정이고, 스탑로스가 손절가, 번절가 지정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가 중요합니다, 라스트. 내가 지정한 가격에 딱 팔리게끔 하는 거는 이 라스트로 지정을 하셔야지 팔린다는 거. 네, 손절의 중요성.
어느 한 트레이드의 경험담인데요. 여러 보조지표들 다 필요 없다. 손절하는 법을 터득한 뒤에 돈을 벌었다. 내가 물렸을 때 살려줬던 기업, 손절을 안 하고 버텼을 때 수익으로 나왔던 기업, 또는 기다리니까 평단가까지 와서 나를 살려줬던 기억이 결국에는 청산이 되더라. 그래서 항상 손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손절 없이는 절대 돈 못 벌어요. 자, 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거는 낙서가 돼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 스크린샷 뜨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항상 포지션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니까 사용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꼭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꼭 40분 채우네요, 제가. 오늘 코인 호재 일정, 경제 일정. 네. 아까 네이버에 FOC 유니온 치시면은 제 블로그에 경제 일정, 호재 일정 다 정리가 돼 있는 거 말씀드렸죠? 네. 유튜브 채널도 오시면은 제가 이때까지 했던 강의 다 올려놨고, 여기 오버차트 강의 자료에도 다 올려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버차트 보는 법, 맨 위, 맨 아래, 색깔 다른 거. 이 세 개만 기억하세요. 펀딩비하고 거래량. 펀딩비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5 이런 건 그냥 잡지 말자. 거래량 1M, 1명, 10M, 10명, 100M, 100명.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동성이 크다.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동성이 작다.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본절, 스탑. 내가 원하는 가격은 마크. 마크가 아니고 뭐였죠? 라스트. 라스트. 내가 원하는 가격 라스트. 네. 그다음에 손절 잘하자. 스탑 로스, 본절 로스 생활을 하자. 그다음에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자.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비트가